스마트폰 화면에 뜬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문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분명 알림음은 들렸는데 확인하는 찰나에 사라져버린 정보는 강렬한 찜찜함을 남기죠. 이때부터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는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하며 일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나한테 실수했나? 혹시 내 욕을 썼다 지운 걸까? 온갖 부정적인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바닥에 땀등이 맺히는 신체적 반응까지 나타납니다. 읽지 못한다는 몇 글자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업무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만 그 텅 빈 대화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정작 읽은 메시지보다 삭제된 메시지에 수백 배 더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이유와 해결책, 지금부터 마음 세탁소에서 뇌과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수많은 카톡 메시지 중 유독 삭제된 그 하나만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읽고 답장까지 마친 대화들은 금세 잊히는데 말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뇌는 완료된 일보다 중단된 일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다가 중간에 툭 끊기면 뇌는 이를 해결해야 할 위급 상황으로 오해합니다. 마치 켜놓고 끄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전두엽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라는 질문이 뇌 안에서 무한 루프를 돌며 우리를 괴롭히죠. 이런 현상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뇌가 가진 아주 원초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뇌는 이 찜찜함을 해결해달라고 당신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름 돋는 집착의 정체,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1920년대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은 카페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은 서빙 전에 복잡한 주문은 다 기억하면서 계산이 끝나면 완벽히 잊어버렸죠. 완결되지 않은 일은 뇌의 긴장을 유지시키고 기억을 붙잡아 두게 만듭니다. 카톡 삭제된 메시지는 우리 뇌 입장에서 결말이 잘린 드라마와 같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뇌는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며 강박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정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일상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죠. 결국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뇌는 로그아웃을 하지 못한 채 밤새 공회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끈질긴 뇌의 집착을 끊어낼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뇌는 정보의 빈칸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가장 나쁜 시나리오부터 채워 넣습니다. 이를 부정 편향이라 부르는데 위험에 대비하려는 인류의 오래된 생존 전략이죠. 삭제된 메시지를 보며 나한테 화났나? 라고 의심하는 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두엽은 혹시 모를 관계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비상벨을 울리는 중입니다. 미안해라는 사과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 뇌는 절교하자라는 극단적 상상을 먼저 하죠. 확인되지 않은 진실보다 상상이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어 당신의 평온을 깨트립니다. 이런 과도한 추측은 뇌를 쉽게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 자체를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뇌가 쓴 소설은 대개 사실이 아닐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던지는 가짜 경고에 속지 않으려면 이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는 순간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 솟구치며 보상을 기대합니다. 누구지? 무슨 내용일까? 하는 설렘은 뇌를 기분 좋은 긴장 상태로 만들죠. 하지만 삭제된 메시지를 마주하는 찰나 기대했던 보상은 순식간에 차단됩니다. 보상이 주어질 줄 알았던 전두엽은 갑작스러운 공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즐거움을 주어야 할 도파민 회로가 교란되며 오히려 짜증과 불안이 증폭되는 것이죠. 갈증을 해소하려다 빈컵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뇌는 심각한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 허탈함은 다시 메시지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보상 없는 고통의 굴레에 갇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의 장난에서 벗어나려면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삭제된 메시지에 민감한 이유는 맥락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눈치 문화가 디지털 대화에도 그대로 이식된 거죠. 전송 취소라는 행위는 한국인에게 나에 대한 거절 혹은 불편한 진실로 읽히기 쉽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참은 걸까? 라며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한 K정서는 삭제된 문구 하나에도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24시간 연결된 카톡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도 관계의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런 과도한 배려와 눈치는 결국 우리 뇌를 관계 피로도의 한계치로 밀어넣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에 대한 집착은 사실 당신이 그만큼 관계에 진심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당신을 갉아먹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뇌의 공회전을 멈추려면 인지적 종결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뇌에게 강제로 가짜 결론을 선물하는 것이죠. 아마 오타였을 거야, 혹은 잘못 보낸 거겠지라고 스스로 확정 지어버리세요. 근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더 이상 추론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이 나는 순간 뇌는 비로소 이 사건을 종료된 과제로 인식하고 해방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뇌과학적으로도 훌륭한 스트레스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헤치려 애쓰는 대신 나의 평온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전두엽은 이제 더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래야 당신의 오늘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볼까요? 메시지를 지운 상대방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송 취소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상대에게 오해를 살까봐 극도로 검열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회피형 성향일 가능성도 큽니다. 괜히 보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그들은 도망치듯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결국 그 삭제된 메시지는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상대방도 당신만큼이나 관계가 어려워서 혹은 자기 검열이 심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죠. 그들의 미숙함이나 불안함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불안에 전염되지 마세요. 그건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방법은 알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 기능을 끄면 삭제된 메시지라는 문구 자체를 마주할 일이 줄어듭니다. 시각적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굳이 불필요한 추측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대화창을 열어보는 주도적 소통이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실시간 응답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피로도는 급격히 낮아지죠. 폰을 뒤집어 놓거나 집중 모드를 활용해 나만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세요. 디지털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기계의 노예가 아닌 도구의 주인으로서 선을 긋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휴식 버튼을 직접 눌러주세요. 이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상대가 지워버린 그 몇 글자가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두기엔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는 그저 타인의 흔들리는 마음이 머물다 간 자리일 뿐입니다. 그 공백을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으로 채우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의 실수에 이를 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의 전송 취소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글자들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자신에게 써주세요. 마음 세탁소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얼룩을 닦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세탁 완료되었습니다.